안녕하세요. 허승용 회계사입니다. 법인의 주주이자 대표자가 법인의 이익을 개인으로 가져올 수 있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급여, 퇴직급여, 배당 세 가지인데요. 오늘은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린 급여, 퇴직금에 이어 마지막으로 배당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내용 끝까지 확인하시면 배당이 어떻게 법인의 자금을 효율적으로 개인 자산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이해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배당이란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배당이란 무엇일까요? 법인이 사업을 통해 이익이 발생하면 여기에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는데요. 법인세를 납부한 후에 순이익을 세후 순이익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매년 쌓인 세후 순이익을 이익잉여금이라고 하는데요. 법인은 이 이익잉여금을 회사의 주인이 주주에게 나눠줄 수 있습니다. 법인의 이윤, 즉 이익잉여금을 주주에게 나눠주는 것을 배당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배당의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우선 배당을 하려면 회사에 배당 가능한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보통 연말 결산이 확정되면 주주총회를 거쳐 재무제표 및 이익잉여금 처분을 확정하게 되는데, 이때 배당 가능 이익이 있는 경우 주주에게 지급할 배당금의 규모도 결정하게 됩니다. 보통 3월에 확정이 되고 지급은 4월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만 상법상 중간배당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정관에 중간배당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비상장법인의 경우 이사회결을 통해 연 1회 중간배당을 통해 한 번 더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배당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부과될까요? 개인 주주가 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는 경우 연간 이자소득, 배당소득과 같은 금융소득의 총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방소득세 포함 15.4%의 세금만 부담하면 됩니다. 특히 주주가 다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2천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은 종합과세하지 않기 때문에 초과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는 현행 소득세율 구조 하에서 절세에 매우 유리하게 됩니다. 만약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는데요. 다른 소득과 합산이 되기 때문에 높은 소득세율이 적용돼서 소득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설명드린 법인의 배당이 법인의 자금을 가져오는데 어떻게 활용이 될까요? 세금 측면에서 배당을 활용하는 경우는 2천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에 대한 분리과세의 장점을 이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천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은 다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합산이 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특성을 이용해서 근로소득과 배당소득의 비중을 적절히 조정해서 세금이 적게 부과되도록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 배당소득이 분리과세되는 경우 법인의 과세표준이 2억 원 이하인 경우를 가정하면 법인세 9%와 분리과세, 배당소득세 14%를 더한 총 23%를 부담하게 되면 법인의 자금을 개인의 자산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설명의 편의를 위해 지방소득세는 고려하지 않겠습니다. 이 기준을 놓고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대표이사가 받는 급여의 유효세율이 23%가 넘는 경우 급여보다는 배당소득으로 받는 것이 유리하다는 의미가 됩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총 급여별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만을 고려했을 때 소득세를 근로소득으로 나눈 유효세율입니다. 여기서 급여가 2억 4천만 원이고 법인세 과세표준이 0인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법인의 이익을 모두 급여로 받아가서 법인세 신고 과세표준은 없게 되는 건데요. 이때 급여에 대한 소득세는 6,382만 1,000원으로 유효세율은 26.59%가 됩니다. 당연히 법인세는 없습니다. 급여에 대한 실효세율 26.59%로 앞서 말씀드린 분리과세 배당소득 기준세율 23%보다 높네요. 여기서 급여를 2천만 원 줄이고 배당소득으로 2천만 원을 받는 것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급여에 대한 소득세는 5,637만 3천 원이 되고 급여가 줄어든 만큼 법인의 과세표준이 2천만 원이 발생하게 돼서 법인세율 9%를 적용한 180만 원을 법인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법인이 법인세 납부 순이익 1,820만 원을 개인 주주에게 배당하게 되면 개인 주주는 14%인 배당에 대한 소득세 254만 8천 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근로소득, 배당소득, 법인세의 총 합계액은 6,072만 1,000원으로 급여를 2억 4천만 원 받을 때보다 세금이 약 300만 원가량 줄어들게 됩니다. 만약 법인 설립 시 배우자를 주주로 두어 주주가 2명, 지분율은 각각 50%인 경우라면 어떨까요? 이때는 급여를 2억 원으로 하고 각 주주에게 세후 순이익을 균등하게 배당하는 방법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급여에 대한 소득세 4,892만 5천원, 법인세 과세표준 4천만 원에 대한 법인세 360만 원, 배당소득 3,640만원에 대한 소득세 509만 6천원, 총 합계 5,762만 1천원의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급여로만 2억 4천만 원을 받을 때보다 총 세금이 약 600만 원 정도 줄어들게 되네요. 한 해 기준으로 600만 원이니까 이게 10년이 되고 20년이 되어 누적이 되면 그 차이 금액은 눈덩이처럼 커지게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법인의 배당은 이렇게 급여와 배당소득의 비율, 그리고 주주 구성을 통해 효율적으로 법인의 자금을 개인 자산화하는 데 활용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고려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건강보험료인데요. 급여를 받는 만큼 급여의 8%에 해당되는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배당으로 받는 경우 배당을 포함한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의 합계가 2천만 원을 넘지 않으면 배당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은 없습니다. 따라서 급여에 대한 건강보험료 8%를 고려하면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유리해지는 총 급여 수준은 더욱 낮아지게 됩니다. 세전급여가 1억 1천만 원인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실효세율이 15.28% 정도 되는데요. 여기에 건강보험료 8%를 더하게 되면 실효세율은 23.28%가 됩니다. 건강보험료까지 고려시 대략 세전급여가 1억 1천만 원 이상이 되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해질 수 있다는 결론이 됩니다. 그리고 법인세율을 단순하게 9%로 가정했는데 만약 세공제나 감면으로 인해 법인세 실효세율이 더 낮아지게 되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활용할 수 있는 비교대상급여가 더 낮아지게 되고요. 반대로 법인세 한계세율이 19%가 되는 경우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실효세율이 더욱 높아지기 때문에 비교대상급여도 더욱 높아지게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외에도 대표자나 주주가 급여에 대한 국민연금, 법인의 급여, 배당 외에 부동산 임대소득이나 다른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회사의 이익상황과 주주 구성, 개인의 소득 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배당금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요. 만약 다른 주주 중 한 명을 자녀로 하면 어떨까요? 기본적으로 대표자가 혼자 배당을 받을 때보다 소득이 분산되는 것은 물론 분리과세에 따른 세율 인하 효과를 누릴 수 있고요. 특히 매년 정기적인 배당금 지급을 통해 자녀의 소득 출처를 마련해 줄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상속이나 증여처럼 자산을 이전하는 효과도 있는데요. 원래 대표이사인 아버지가 배당을 받아서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후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자녀에게 증여하게 되면 자녀는 또 증여세를 내야 됩니다. 이 과정을 거치게 되면 자녀가 세금 공제 후 실제 손에 쥐게 되는 실수령액은 얼마 되지 않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자녀를 주주로 등록해서 배당을 지급하게 되면 자녀가 배당에 대한 소득세 한 번만 부담하게 되면 그 돈은 증여세 없이 온전하게 자녀의 돈이 됩니다. 아버지가 배당을 받아서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보다 당연히 유리하게 되는데요. 특히 법인을 처음 세우시는 시점부터 자녀를 주주로 등록해서 부의 이전을 준비하는 것도 세금 관점에서는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성년자인 자녀도 주주로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인 설립을 계획하고 계시거나 설립 초기시라면 말씀드린 내용 꼭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당의 또 다른 장점으로는 배당을 하게 되면 회사의 순자산이 줄어들게 돼서 회사의 세법상 평가 금액을 낮출 수 있어 향후 상속세 부담을 낮출 수 있는데요. 만약 상속을 준비하는 기업이라면 이 부분도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법인의 배당금 활용을 통한 법인 자금의 개인 자산화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법인은 개인 사업자와 달리 사업 운영에 있어 스마트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총 3편에 걸쳐 설명드린 급여, 퇴직금, 배당 이 3가지 기본적인 법인 자금을 개인 자산화하는 방법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셔서 스마트한 법인 관리를 하실 수 있으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허승용 회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